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우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하얀 거는 백여우, 이 노란 거 황금색 나는 거는 불여우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 저기 검정색이 조금 섞인 거 이거는 은여우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하얀 여우는 좀 귀하긴 하는데 크기는 이렇게 성체는 이렇게 엄청 커요. 검정 여우 이거는. 길이는 대체로 이 종은 다 길이가 거의 비슷해. 액자를 해놓으면 한 1m 한 50, 60 될 거예요. 액자를 해놓으면은 엄청 크죠. 이렇게 보관하기는 이렇게 대감 상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자, 고급 상자에다가 보관을 해요. 근데 이 여우나 여우 생식기나 다 그냥 여우 통째로 이렇게 거실에다가 액자에서 걸어 놓으면은 이게 상품이에요. 그냥 이게 부적 효과는 없어요. 근데 이 여우 생식기나 여우 통여우 같은 경우는 부적을 써야 돼요. 이 통여우는 이 뒷면에 이렇게 가죽 뒷면에 부적을 써야 돼요. 그게 자기 것을 만드는 거죠. 그게 영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액자를 해서 많이 걸어놔요. 이게 부피가 크니까 고급 상자에다 담아놓기도 하죠. 부적을 다 써야 돼요. 그 여우 진짜 여우는 이렇게 생식기가 여우 생식기가 이거 한 마리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깔때기처럼 되어 있어요. 깔때기. 이게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게 아니고 깔때기. 마르면 있잖아요. 이 사자 이렇게 코끼리도 이 말리면은 이 생식 부위가 구멍이 안 보여야 돼요. 구멍이 보이는 거는 임의로 만드는 거, 송곳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지저분해야 돼.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털이 갈수록 짧아져. 오줌을 싸야 되니까 짧아져. 몸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 은여우든지 백여우든지 다 색깔이 그 부위가 좀 진해요.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깔때기 모양처럼 돼 있어.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마른 거는, 너무 마른 거는 안 보이지만은 이게 자세히 보면은 다 깔때기처럼 돼 있어. 그 하얀 여우도 그쪽 부위만 색깔이 달라. 그리고 뒤에는 지저분해. 그게 진짜는 털이 엄청 길어요. 두세 배 길어. 그리고 모피 이렇게 코트 같은 거 입으면 엄청 그냥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근데 가짜 같은 경우는 털이 짧아. 이 진짜 봐요. 털 봐요. 얼마나 기는지. 딱 한눈에 봐도 그냥 마음에 들잖아요. 부럽잖아요. 이게 진짜. 가짜는 이렇게 털이 짧아. 노란 거든 하얀 거든 이것도 다 종류별로 다 있는데 여우과인데 이 진짜 여우가 아니고 한국에서 알아주는 여우는 이렇게 털이 길어. 근데 중국에서 나온 거는 털이 짧아. 이걸 중국에서는 여우라고 그래. 호리라고 하는데 리 쪽에 들어가. 이 호는 이 여우, 한국으로 말하면 여우. 이 동물의 고양이과, 사자 있고 고양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자 생식기가 귀하니까 그냥 고양이 생식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가짜라 하죠. 여우가 아니에요. 여우로 치질 않아. 북한에서 오징어, 무슨 오징어도 한국에 오면 오징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이제 지역마다 부르는 게 다른데 한국으로 말하는 여우는 털이 길고 풍성하고 코트 만들 수 있는 게 여우고, 중국 여우는 이게 그냥 여우과에 들어가는 리예요. 가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자면 여우로 쳐주질 않고 그냥 이게 한국 여우는 털이 길어요.
이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 하잖아요. 여시짓 하지 말라고. 이 여성이 여자 암놈이 사람을 홀리지 순놈이 홀리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 여우 생식기는 다 암놈 거. 오줌 싸는 부위 그게 생식기잖아요. 그걸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홀려서 매사에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고 내 말이라면 믿고, 예를 들면은 막말로 여우를 지녀서 밖에서 비 온다 하면 사람들이 비 온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극에 보면 왕실에 보면은 후궁들이 아랫사람한테 거시기 가져와라. 그게 바로 이 여우 생식기예요. 그걸 지니면은 이제 왕이 자기 곁에 와서 후사, 자기 이제 애도 낳아서 왕을 만드는 거죠. 그게 옛날부터 전통이 있어요.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전통이에요, 전통. 근데 지니는 거하고 안 지니는 거하고 확실히 달라요. 이 지니고 이렇게 사교를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 그게 보험 설계사들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술집 아가씨들, 술집 마담, 이런, 아무튼 이 영업에 관련한 사람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걸 가지고 다니요. 근데 다 비밀로 가지고 다니죠. 자기 비법을 남한테 안 알려줘. 이렇게 여우 생식기는 진짜는 뒷면이 지저분해야 돼요. 가짜는 털이 짧아. 바람이 불어도 날르질 않아. 털이 짧아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저기 코트를 해서 입습니까? 진짜 이봐요. 위에 거는 여우가 바람에 휘날려 그냥 털이 길어가지고 이걸 해야지 복스럽고 복이 들어오지. 가짜로 이걸로 어떻게 모피를 이 코트를 해서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짜는 딱 보면 아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여우 소리는 들어봤잖아. 실제 보지를 안 해서 그렇다지만은 여우는 진짜 이렇게 털이 길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우가 아니에요. 밑에 거는. 가짜도 엄청 우리 한국에서는 가짜가 90% 팔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진짜 여우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없으니까 가짜로 팔아요. 중국에서 가짜를 몇만 개 가져와 가지고 뿌려 가지고 전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지금 다 지니고 다니고 있어요. 가짜. 근데 효과는 좀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생식기만 지니는 게 아니고 이 생식기 플러스 부적을 지녀요. 부적 나비부터 넣으니까 그나마 나비 부적의 힘이지 이 부적의 힘이지 이 생식기에 힘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 한때 옛날에 진짜 여우 생식기만 해가지고 막 1000만원씩 팔았어요. 너무 바가지를 많이 씌웠죠. 그렇게 안 비싸요. 진짜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이 화합시키는 데는 진짜 여우가 좋아요. 여우 사람들하고 사교 뭐 취직도 이 면접을 봐야 되잖아.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 면접도 엄청 효력이 있어요. 영업, 사업, 교제, 승진, 승급, 취직, 면접, 식당, 영업, 술집. 아무튼간에 영업하고 장사하는 집은 진짜 이거 여우 생식기 지녀봐요.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여우만 지니면 안 되고 이렇게 부적을 써요. 지금 이건 순나비 제수부인데 이게 여성이 지니는 부적이에요. 자, 이 부적을 한번 써봅시다. 위에다가 화합이라고 써요. 이렇게 이 나비부도 그냥 나비부만 지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생년월일 이 글귀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게 불교상에는 우리 가게 같은 경우는 부적이 한
5천 장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왜 안 이루어져요? 이 내 게 아니고 그냥 상품인 거예요. 내 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사주를 넣어서 자 영업하는 사람이 지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업재수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귀인협조 이런 식으로 써놔야 돼. 이 이름을 저기 글귀를 써야 돼요. 귀인협조. 영업도 귀인이 많이 있어야 되죠. 손님들이 다 귀인이에요. 그러니까 귀인협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이다는 반드시 사주를 생년월일 이름을 꼭 써줘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품이에요. 상품 효과가 없어요. 그 부적 안에다가 막 자기 소원을 여러 가지 소원을 다 적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대학 시험 합격하고 싶으면은 대학 시험 합격 성공 이렇게 글귀를 여기 안에다 써줘도 괜찮아요. 남성은 이 암나비 재수부 이게 이제 부적이 달라요. 남성이 지니는 부적하고 나비부하고 여성이 지니는 나비부하고 달라. 이게 남성일 경우는 이렇게 암나비 나비부를 지녀서 또 영업한다고 치면은 영업재수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면 부적이 없을 경우 자기가 글귀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녀도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는 장원급제 이런 글귀를 써가지고 그냥 몸에 지니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자, 남성이 영업한다고 칩시다. 그럼 영업재수, 장사도 영업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영업, 돈을 만져야 되니까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귀인협조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다가 많이 올렸어요. 영업재수도 있고 무슨 금전재수도 있고 뭐 아무튼 한 100가지를 써놨어요. 그 유튜브에 찾아보고 구독 눌러가지고 부적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열어보고 배워봅시다. 엄청 쉽게 영상을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가짜를 너무 좋아해요. 가짜가 싸니까. 중국 거 진짜 세계에서 진짜 요새처럼 중국이 사기치는 게 뭐 만가지 이상 뭐 사기치는 건 진짜 중국에서 다 나와. 뭐든지 사기치는 거 나와. 그냥 여우로 진짜를 팔면 되는데 가짜를 어떻게 또 가짜를 들여와가지고 한국 사람도 좀 나빠.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 사람이 나빠요. 우리가 나빠. 우리가 중국 건 나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저는 A품 최고 좋은 거를 수입해 왔어요. 근데 한국 다른 팀들은 가서 그 옆에 가게 가서 싼 거 똑같이 생겨서 모조품 싼 거를 들여와서 사와. 그리고 중국 가서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하냐면은 10,000원짜리면 5,000원에 사와요. 중국 사람한테 깎어 막 대량으로 사온다고 뻥쳐가지고 그냥 가격만 다운시켜가지고 5,000원짜리 5,000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와. 근데 물건 들어온 거면 하자가 한 60%가 하자가 들어와. 그래 놓고 중국 사람한테 나쁘다고 그래. 왜 그러냐면 10,000원짜리를 갖다가 5,000원으로 깎았으니까 중국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 앞에서는 대답을 해요. 해주겠다고.
그런데 막상 물건이 오면은 자기들도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막 불량품을 완전히 섞어서 그냥 보내버려요. 그렇게 중국 사람 나쁘다 하지만은 이 한국에서 업자들이 더 나빠. 물건을 후려쳐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오니까 물건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 바이어들은 중국에 가면은요,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냐면, 10,000원짜리면은 20,000원짜리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 대신에 하자 하나도 없이. 만약에 하자 있으면 사진 찍어서 전부 손해배상을 시켜버려요. 일본 바이어들은. 그 일본에 간 중국 물건은 한국에 온 물건하고 달라요. 진짜 좋은 것이 일본으로 가. 무슨 물건을 만들어도 새로 만들어서 좋은 걸로 일본으로 가. 그 일본은 그래도 그나마 중국을 나쁘다고는 욕을 안 해. 근데 한국에는 중국에 전부 중국 사람 나쁘다고 사기친다고. 물건은 중국에 가서 전부 싸구리. 예를 들면 ABC가 있으면은 C를 사와. A자는 안 사와요. 그 중국 물건이 좋을 수가 없죠. 중국도 가보면은 진짜 좋은 거는 한국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중국에서 온 가방 있죠. 이렇게 신사들이 들고 다니는 가죽 가방. 얼마나 튼튼한지 100년 가도 끄떡없어.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세계 기업들이 다 중국에 가서, 저는 절에 탱화 있는 줄 몰랐어요. 절에 가면 어렸을 때 불상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불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절에 갔더니 탱화가 있더라고, 뒤에. 그 정도로 무지했는데,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면서 이 도매를 했어요. 이 불교 용품을 제가 중국에 가서 향도 수입해 오고, 뭐 여러 가지 잡화들, 불교 용품점에서 파는 물건들을 전부 수입을 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여우 생식기를 지니고 장사를 했었어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 애기 엄마 형부가 있는데, 그분은 불교 대학을 졸업을 했어. 그래서 둘이서 판매를 하는데, 저는 서울 경기 지방 팔고, 그 형부는 지방에 가서 팔러 다녔는데, 제가 더 잘 팔았어요, 물건을. 저는 모르는데도 잘 팔았어요. 여우 생식기를 지녀가지고. 아무튼 제가 뭘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믿어. 신임이 가니까 저를 믿고 물건을 많이 팔아줬어요. 확실히 달라요. 요 생식기 원조는 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처음에 도매할 적에 여우 생식기 여우도 팔고 다니는데, 이 불교상 사장님들도 여우에 대해서 잘 몰라. 여우 생식기도 잘 몰랐어요. 엄청 선전하고 다녔어요, 서울에서. 저는 서울 경기지방. 근데 후발주자가 중국에 가서 뭔 가짜를 그렇게 사와가지고 싸게 파니까 제 것이 가짜가 돼버리고 그 가짜가 진짜로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짜를 파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로 팔고 다니니까 시중에는 진짜가 별로 없어요. 이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귀하니까 뭐 하늘의 별 따기지, 이게 구하기가. 그러니까 가짜가 그렇게 잘 팔렸어요. 현재도 이게 가짜가 되어버렸어. 불교상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팔고 있어.
자, 영업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영업 부적을 빼고 직장, 이렇게 화부, 직장 다닌다는 부적을 써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몫을 확실히 맨 앞에다 써놓고 쓰면 돼요. 자, 이거 영업재수, 귀인협조부, 재수부, 그 다음에 운이 들어오는 부, 이 암암리에 이 여우 생식기를 사람들이 많이 지녀요. 비밀이에요. 극비. 다 재수 본다고 그래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 그 다음에 신장부를 씁시다. 신장부는 이렇게 부적 써줄 때는 항상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 여우 생식기를 암암리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니고 다녀요. 다 비밀. 좋은 거는 남한테 안 알려주고 자기 혼자만 재수 있으려고 지니고 다녀요. 그리고 사주, 생년월일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이름을 안 써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생년월일 무슨 몇 월 며칠 이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재수부를 씁시다. 재수 있는 걸 많이 써요. 금전재수부, 금전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들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누가 시비 구설 많이 하고 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 여우 생식기를 지녀봐요. 진짜 효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신수호부, 조상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부적을 좀 진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화합부. 면접 갈 때 이거 지녀도 좋아요. 면접. 이게 도박은 안 되고, 경마는 돈을 따더라고요. 경마. 이거 지니면은, 도박은 안 돼요. 결혼할 사람들 진짜 효과 있어요. 남자를 홀려버려요. 상대방이 나를 이뻐하게 만들어버려요. 정신 못 차리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인덕부를 한번 써봅시다. 무슨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여우 생식기를 지내봐요. 진짜 효과 있어요. 인덕부. 그 다음에 소원성취부를 씁시다. 사람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여우생식기가 진짜 좋아요. 보험 설계사 분들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이게 이 보험 들어라 저 보험 들어라. 사람을 믿어. 그러니까 매사가 성사가 되죠. 그 여우가 사람을 홀려버려요. 그 다음에 목적 달성.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믿고 좋아하게 만드는 여우 생식기. 여우신이라고 그래요. 여우신, 여우 거시기. 목적 달성.
이렇게 부적을 딸랑 한 장 주지 말고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부적을 써주세요. 영업, 재수,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부적, 문이 열리고 재수 있는 여우 생식기, 여우 거시기. 감사합니다. 진이게 만들어주는 방법. 자, 이렇게 부적을 썼죠. 마르면은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접어요. 또 반절 접어요. 자, 이렇게 접어요. 접은 상태에서 이걸 여우를 여기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복주머니에다 이렇게 복주머니에다 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삐져나올 수가 있어. 삐져나오면 털이 좀 삐져나와도 괜찮아. 더 좋아. 아니면 이제 매듭을 이제 이쁘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묶어도 괜찮아. 처음에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터워. 근데 좀 오래 시간이 가면은 이게 이제 눌러져 가지고 얇아져. 이렇게 해서 가방에다가 지니든지, 남성들은 왼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든지. 아무튼 생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에다 놔둬도 괜찮아요. 생년월일이 없으면은 항상 몸에 지니해야 돼요. 이게 사람 상대하기는 엄청 좋습니다. 재수가 있어요. 매사에 성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